민선 10기 서울시 의회 상임위원회에게 듣는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3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복지와 일자리 예산 확대가 두드러지는데요.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향후 50일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의회 예결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모시고 이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김광수입니다. 네.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총괄하게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심사할 재정의 규모는 서울시 예산과 기금에서 한 38조 8천억이고 또 교육청 예산과 기금하면은 한 9조 4천억. 그래서 총 48조 2천억 원의 예산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예산은 우리 서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심사할 것인가 하는 사실 많은 고민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픽으로 서울시 예산안을 좀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인데요. 재정합계가 38조 8,580억. 예산이 35조 7,800억 정도가 되고 기금이 3조 737억 해가지고 2018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거의 한 12.5% 예산이 올라갔고 그리고 기금도 49.7%가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청 예산인데요. 교육청 예산이 9조 3,937억. 그래서 2018년도보다 2.1% 이렇게 상승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산과 기금인데 기금이 8.9% 이렇게 올라간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예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을 보면 복지 분야하고 일자리 분야 등에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복지 분야의 예산이 약 11조 2천억 원으로 금년보다 한 15.8%가 증가했고요. 일자리 분야의 예산도 1조 8천억 원으로 금년보다 한 55% 이렇게 증가한 폭이 큽니다. 이것은 복지와 일자리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많고 풀고 가야 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또 천만 서울 시민의 모두가 잘 사는 뜻을 좀 담아서 이렇게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별로 타당성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에서 지금 11조 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공공책임 보육 관련된 예산들이거든요. 여기에 재정이 꽤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번붙고 가면서 풀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육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80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가정으로 찾아가서 산모와 신생아를 도와주고 보살피는 일인데요.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을 2만 7천 명에서 내년에는 4만 1천 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돌봄 지원 사업에도 한 3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보살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아이 돌보미를
2,800명인데요. 예. 내년에는 한 5,600명으로 2배로 좀 늘려서 예.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가 보육의 공공 책임성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규모의 적정성과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 심사 과정에서 좀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 일자리 예산도 무려 퍼센테이지로는 가장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보는데 이제 55%나 이제 네. 올랐거든요. 예. 이를 통해서 37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네, 계획을 네, 갖고 네.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그 일자리 예산이라고 얘기되지만 그 안에 보면 예. 결과적으로는 특정한 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예.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예. 좀 더 꼼꼼히 심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1조 8천억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보육 관련 사업들도 이런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늘려서 그렇죠.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외에도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서울형 뉴딜 일자리, 예. 또 퇴직자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그 전문성을 되살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보람 일자리 사업도 있고, 예. 또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 근로자 예. 사업 이런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직접적인 재정 투자도 필요하지만 예. 이게 당장 보여주기식 단기성 일자리보다는 예.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규제를 좀 완화해서 또 서울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간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효과가 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박원순 시장께서 그 삼양동에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발표한 게 도시균형 발전 여기에 이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 땅값이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곤욕을 치르셨는데 일단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도 1조가 넘게 편성이 되어 있고 게다가 광화문 광장도 새롭게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 도시 재생에 꽤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 아니냐 이 시민들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은요. 지금 내년도에 292억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게 내년에 설계해서 2015년에 5월 달쯤에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사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차로를 좀 축소하고 광장을 좀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하기까지는 아마 교통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이런 교통 대책 같은 것도 좀 마련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조급하지 않게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빈집 활용 도시재생 그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8월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삼양동 옥탑방 사례 한 1개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그 노후된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주택을 좀 공급하고 또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서울시에서 아직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2% 이상 재정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 그러니까 2조 4천억 규모예요. 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일단? 우리 서울시는 내년도에 그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2조 4천억 원을 좀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에 2020년 7월에 도시공원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시행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동안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공원용지 보상이 안 된 것을 예. 보상해주기 위해서 우선 선정 보상지를 선정해서 예. 약 9,600억 원 정도를 보상해주고 예. 또 임대주택 보급에도 한 1억 1,800억 정도 잡혀 있어요. 예. 그리고 지하철 노후시설 투자 예. 또 경전철과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도 한 4,500억 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서울시 재정 건전성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예. 아무튼 빚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예.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규모의 적정성을 우리 예결 위원님들과 함께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 이제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서 네. 개인적으로 네. 이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규상의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과 관련된 그 조례안이 동시에 우리 시의회 정례에 제출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어떤 그 개인의 사정으로든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느라고 예. 일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우리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지금 51억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의 경우가 사전에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좀 서두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죠. 예, 그렇군요. 일단 뭐 근거가 될 수 있는 법 정비를 갖다가 빨리 해놓는 것이 네. 먼저 필요했다 이런 그렇죠. 지적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도 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대략 9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교직원 인건비가 거의 한 7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갖고 도대체 얼마나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특히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 다 하겠다 예. 뭐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예. 우리 의회와 또 시장, 예. 교육감, 또 25개 그 구청장들이 사자 함께 참여해서 고등학교 3학년과 또 사립초등학교, 이거 친환경 학교 급식을 전면 확대하는 걸로 하자 이런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과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부 자치구가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원래는 그 25개구 중에서 9개 자치구만 실시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예산은. 네, 그래서 그렇게 발표했었는데 그렇게 달라졌나요? 발표했었는데 그 이후로 자치구들이 함께 동참하겠다. 아하.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정말 25개 자치구가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예. 현재 그 제출된 예산안에는 그 9개 자치구만 지금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추가 편성해야 할 예산이 한 500억 원 정도 상당히 돼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재원 확보 방안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예.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무상급식도 결국에는 의무교육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학교급식 예산은 전액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예. 이제 기본 수당을 지급하자. 네네. 매월 20만 원씩. 네네. 이게 보니까 청년 수당하고 굉장히 네. 비슷한 이런 네.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으로 지금 4억 8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학교 밖 청소는 뭐 개인의 그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건강한 우리 사회 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학습이나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수당을 1년 동안에 한 매달 20만 원씩 이렇게 우선 시범적으로 200명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현재까지 그 지원받을 청소년들의 자격 기준이 안정해져 있고 예. 또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맞아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학교를 지원해주면서 간접적으로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은 전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예, 예, 예. 하다못해 무상급식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잘 전달이 돼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네,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보완책들을 예. 좀 의회에서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 사업이 잘 진행되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예산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결위원회 종합심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14일에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예, 대략 한 20일 정도, 3일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총계적으로. 총 11월 2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12월 14일까지. 예. 그러면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는 대략적인 방향은 어떻게 설정돼 있나요? 지금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서 예. 우리 민생 현안을 좀 해결하고 예. 또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너무 빚 많이 내지 말자. 예,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민생복지 또 민생 현안 등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형평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좀 심사할 계획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배려를 하자.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그 지원 등에 대해서는 예. 경제적 필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심사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특별히 적용을 할 어떤 원칙을 합의하신 게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의회는 10개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예,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심사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 심사를 하고 예.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예. 이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에서 숙고한 그 심사 결과를 예.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원회 심사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정해가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허허, 그래요? 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면은 예. 다시 재고할 만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원칙을 이번에 합의했느냐면요. 우리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보다 좀 더 신중하게 예. 대응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 예. 우리 예결위원회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 분석하기 때문에 예. 상임위원회 의견을 좀 존중하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물론 그런 원칙을 세운 이유는 알겠어요. 네. 나중에 상임위 다 한 다음에 예. 예결위로 와가지고 예. 막 쪽지 예산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막아보자는 그런 건데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예결위 차원에서 전체적 균형을 보면서 또 조정할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예산안 편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네. 제대로 심사하고 감시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네. 우리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구성이 현재 민주당 의원이 다수이다 보니까 예. 같은 당 소속인 우리 박원순 시장 집행부를 예.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 예. 또 예산 심사도 이번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염려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원은 1000만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예. 1000만 시민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것이고요.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의회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좀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10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예. 우리 100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위원장님의 오늘 이런 의지를 보니까 12월 14일에는 반드시 예산이 통과될 것 같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잖아요. 예.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 내년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새해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